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사자들을 다 숨기지 못하겠죠. 그 전에 아마 감성 정치 같은 걸 해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거기서 러시아 군인들, 우리 군인들이 희생적으로 싸우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끝났다. 러시아와 조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승리다. 우리가 피로써 찾은 민주주의 주권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1차원적으로 거부감을 없앤 다음에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인데 김정은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을 왜 전쟁터에 보낸 걸까요? 그걸 포장하기 위한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형제의 국가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의 국가로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러시아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런 전제 조건들을 제시해요. 왜? 미국과 남조선 계례도당들. 한미연합훈련 호시탐탐 우리 국가를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전으로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 존중 이런 거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북한에 지금 있었으면 러시아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중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게 커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막무가내로 내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고 나갔지만 이제부터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라면 큰일 나죠. 수령 탄핵하죠. 예. 근데 북한은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설령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 입을 다 막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26 살짜리도 나오고 20 살짜리도 나왔는데 이제 28, 30이면 제대되잖아요. 나가요. 근데 그러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일시적인 동요는 일겠죠. 근데 그거는요. 이게 우리가 양동이 안에 물이 철렁거려 봤자잖아요. 바다하고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출렁이를 굴고리지 그 양동이가 넘어지진 않아요. 왜? 북한은 독재라는 큰 도구가 있잖아요. 주민들 속에서 그게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눈과 입을 어떻게 막아요? 나가서 다 얘기하죠. 뭐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만 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지만 그런 것들이 정부를 뒤집거나 수령에 대한 그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100%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기자님이 탈북하지 않았고 아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갔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억울했겠죠. 그리고 원통했겠죠. 원통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통곡지만. 하지만 알고 있어요, 정답을.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우는 것과 원통하고 분통한 것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그것도요. 계속 울고 계속 원통해하면 또 주변에서 단속해요. 그만 표현하라고. 예,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운이 나빴구나.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네. 그 나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체도 북한에 있었어도 내 아들이 그렇게 됐어도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언론이나 대중적인 걸로 해서 뭔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했다, 어떤 기업이 잘못했다 이것을 이제 막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 회사 걸 불매운동하고 이랬지만 북한은요. 지금도 퍼질 지역은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서도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나 이런 간영 매체를 왜냐면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채널이 잡혀요. 예. 알고 있을 사람은 국경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생존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아유 어떡하겠니.' 이걸로 끝나요.
내 자식이면 우와 어유 막 가슴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어느 나가서 뭐 광화문 앞에 가 시위를 한대서 내가 다음 날에 먹을 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 정치 이런 문제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는 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떼대기를 살아요. 오늘 보러 내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이 들어갔다 해도 순간에 '야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사람들의 반항이나 분노로 이렇게 커 가지고 그걸 막 합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어지간한 데서 소문이 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북한 군인들이 들어가면 아마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사자들을 다 숨기지 못하겠죠. 당적인 어떤 큰 대회를 열어 가지고 그전에 아마 정치적인 그런 감성 정치 같은 걸 해 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러시아 군인들 우리 군인들이 희생적으로 싸우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승리로 끝났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 러시아와 조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승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는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써 찾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주권이다. 이래 가지고 아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차원적으로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없앤 다음에 아마 큰 대회를 열어서 그 전사자 가족들한테 표창도 주고 훈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천년색 TV도 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잠잠하게 만들겠죠. 근데 사실은요. 10,000명이 사망했다. 4,000명이 사망했다. 그게 이렇게 전체적인 게 봤을 때 북한 군무력에 봤을 때 세 발의 피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자체도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어찌겠냐.' 이런 걸로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남한 사람들한테 정말 남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실지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거의 40 년을 살았잖아요. 생존이라는 게 죽음보다 두려워요. 저는요 제가 아파서 돈벌이 못할 때 집안에 있는 두 자식을 볼 때 겁이 났어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저 아이들은 굶어 죽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 앞에 남의 자식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 죽었는데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니까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다가 또 북한은 강제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 사상 교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센세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주민들이 으으으 가다가 그냥 잠자드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주민들이 불만을 해서 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해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니까 주민들 자체도 그냥 분통하지만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참는 거 밖에 그 나라에선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탈북이에요. 근데 요즘 못 하잖아요. 이젠 중국까지 막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 자체도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 나라에서 다른 데도 뭐 하늘로도 못 가고 땅으로도 못 갈 바에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자. 장사를 해서 땅을 두져서 떼기밭을 해서라도 이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차적인 심경이 생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그런 격앙된 심정을 누를 수 있는 정치 선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파도가 아니라 그냥 출렁이다가 그냥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항상 뒷소리 남겠죠. "이번에 죽었다더라. 어쨌다더라." 막 이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이 못 먹고 못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여러 탈북민들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생존에 그런 압박감이 없으니까 그리움, 정서적인 허탈감이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남한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풀리고 뭐 이러면 '아 그러면 우리 세상 아닌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새 것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그렇잖아요. '놀러 갈까?'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가 고프니까 놀러 가고 우리 수령님이 뭘 잘못하고 이거보다는 당장 내 배,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게 일선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북한 전문 매체들 소식 보면 대남 남한 드라마를 밭대서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거 북한 매체가 공개했어요.
그 불순 녹화물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아이들은 대체 보면 이제 물론 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꼭 잘 살아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한창 젊은 이팔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새 것에 민감한,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들은 조금 남한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보고, 또 어떤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CD 같은 거 돈 주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초에 진문계죠. 그러니까 북한엔 그런 말이 있어요. "잡초는 뿌리채로 뽑아야 된다." 북한에서 말하는 잡초가 바로 남한을 동경하고 북한에서 안착을 안 된 사람들을 잡초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뿌리채로 뽑아야 된다고 해요. 뿌리채를 안 뽑으면 또 사소한 온란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배불리 먹여 놓고 윤택하게 하게 되면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차라리 고생하고 이런 걸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고생하는 게 수령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와 남조선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김일성이 현지 지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수령님은 지방을 다니시면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를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세뇌라는 게요. 마약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북한에서 아무리 이제 막 정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던 사람들도 김정은하고 직접 마주치면 울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정치적인 세뇌를 받아왔고 TV에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에서 보면 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당국이 가장 노리는 게 북한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당에만 눈을 돌리게끔 할 수 있는 일련의 정치 도구, 정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면 주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가 아니라 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황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세상 밖에서 북한을 보니까 딱 정점을 찍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우리 북한에 있을 땐 '야 이게 잘못된 게 아야.' 물음표. 여기서는 느낌표를 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심사인당이 되게 유명한 채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나온 영상들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말할 때는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보면 내 목소리도 싫고 '왜 저렇게 인상을 찌그렸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쑥스러워서 잘 못 보는데 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국 아나운서님이 저랑 라디오를 하는데 자기 신사임당 나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몇 번 나갔는데.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워낙 여기 오면 피디님들도 되게 너무 젊고 내 생각인데 되게 그냥 우리 일반 길에서 볼 수 있는 MZ 세대들 그냥 항상 땔가방 메고 그냥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되게 권위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야 곧 되게 유명한 채널이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난 그냥 출연해 달래서 출연해 줬는데." 그랬더니 그거 엄청 유명하고 많이 봐. 나도 구독자라고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냥 유튜브 채널이고 이제 내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좀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만 신경을 쓰고 이 채널이 이렇게 대단한 채널인 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는 그런 거예요.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좀 진실성이 있을 때 그 '대단하다는 말에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이게 채널이 여러 다양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라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팩트를 편집을 잘하는 게 되게 문제되잖아요.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잘해 주시고 저도 출연자로서 이렇게 대단한 채널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변에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거기다 엄지손가락까지 딱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